안녕하세요. 김범준의 머니볼입니다. 김범준의 머니볼은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저평가 관련 종목들을 분석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리기판 관련주 SKC 다음 대장이 될 이 기업 저점에서 쌀 때 모아 가세요라는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가장 핫한 업종들: 조선주, 유리기판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로봇 관련주, 큰 4개의 섹터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서 상승률로 따진다고 했을 때면 대형주에서는 SKC가 가장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월 달에만 66%나 좀 올라갔고, 새해 들어와서 가장 상승세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유리기판 SKC 말고 다른 대장주는 바로 필옵틱스인데, SKC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기도 합니다. 이 종목은 1월 달에 약 비슷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약 70% 상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왜 올라갈 것이냐? 일단 유리기판이 어떤 기판인 거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기판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좀 만드는데, 이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대신 유리를 원재료로 만든 반도체 기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반도체 기판들은 실리콘, 세라믹, 유기재료로 만드는 게 기본인데, 유리기판은 그 대안은 유리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반도체 두께가 일단 얇아지고 전력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데이터 처리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요게 핵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유리기판을 주요 좀 빨라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작년에 HBM,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핫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력, 데이터 처리량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리기판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죠? 기존의 반도체 기판보다는요. 그래서 지금 높은 전기 절연성, 열 안전성, 그리고 물리적 화학적 특성까지 제공한 반도체 기판으로 사용될 때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리 기판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쪽에 어떤 혁신을 좀 가져다 줄까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고밀도 반도체를 집적도를 줄일 수 있고, 5G, AI 반도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그런 반도체의 기판으로서 유리 기판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OLED, 마이크로 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더 얇고 가벼운 고내구성의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세대 자동차, 자율주행차, 그리고 산업 자동화 IoT 기기, 그리고 우주 항공 산업까지도 우리가 적용이 전망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유리기판의 지금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도 찾아봤는데요. 반도체 분석 리서치 회사인 요래 자료에 따른다 그러면 2029년도까지 반도체 시장은 약 5% 정도 성장이 된다고 하는데, 5% 성장세가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첨단 기판 시장은 약 9% 내외로 성장세가 계속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패키징 시장도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반도체 시장보다는 기판 시장이 더 성장세가 연 단위로 한 9%씩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장세가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안에서 왜 SKC가 좀 강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SKC 같은 경우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세계 최초 유리기판 양산 공장을 지금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 1만 2평제곱의 유리기판을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유리기판 양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세계 주요 업체들 대비 선제적으로 시장이 좀 진입이 가능했던 부분이 지금 1월 달에 66%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주요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 정부로부터 1억 달러 추가 지원금까지도 확정을 받았죠. 이게 전년도에 1억 달러 지원금을 받았는데 올해 또 1억 달러 추가 지원금까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반도체 회사들을 좀 보니까 HSMC는 2025년 시험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양산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2026년도에 양산 목표로 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상업적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2025년 말에 시제품을 양산할 목표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가장 지금 빠른 회사가 SK 신고고, 그러니까 자회사 앱솔릭스, 그리고 경쟁사 대비 앞선 유리기판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요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요롭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직 경쟁사 삼성전기의 주가도 아직은 바닥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림이긴 하나 큰 폭의 상승세를 올해 연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아직은 크게 움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대장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대장주급들만 좀 가고 있다라고, 똑같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볼 수 있는데 대장주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C의 주요 밸류 체인을 보도록 할게요. 저는 SKC와 관련된 회사들만 주요 투자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는 OCI와 LG와 한소케미칼이 있겠고요. 그리고 가공 및 후처리 협력사는 이녹스 첨단 소재 톱텍 하나솔루션이 있겠습니다. 최근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서 이제 상승세가 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제조 공정별 주요 협력사가 필옵틱스와 ICD가 될 것 같은데요. 필옵틱스는 SKC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 기업이라서 일단 후속으로 좀 둬야 될 것 같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기업은 저는 ICD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SKC 협력사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년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무슨 이유로 약 연초 대비해서 7월 달까지 약 100%가 올라갔습니다. 약 2배가 올라갔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13만원, 그렇죠? 13만원 내외 주가가 거의 25만, 6만 정도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니까 결국 HU 매출비 역대 최대, 엔비디아의 주요 납품하는 이력이 있었죠. 그러면서 협력사 누가 더 올라갔습니까? 바로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는 거의 전년도 상반기에 무려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올라간 200% 정도 올라간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그럼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SK 하이닉스의 HBM TLC 본드 장비를 납품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SK 하이닉스로 협력사로서 한미반도체까지 급등이 나온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SKC도 물론 상승세가 좋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SKC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고 시가총액이 6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시가총액이 낮은 1000억, 2000억대의 기업들이 기회가 더 오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요. 그 안에서 역시 필옵틱스 ICD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아직 올라가고 있지 않은 ICD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CD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에서 일반 건식 시각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플라즈마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각 장비를 납품을 하는 회사로서 납품을 합니다. 주요 이제 납품 철원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주로 납품 회사인데, 유리기판 선두주자 앱솔릭스와 함께 간다라는 기사가 전년도 4월 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시각 장비 본격 납품, 그러니까 유리기판도 그 공정에 시각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 ICD 같은 경우는 SKC와 협력사기도 하고 그 자회사 앱솔릭스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 자, 그러면 앱솔릭스의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ICD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 주가도 현재 바닥에서 5,000원에서 지금 한 6,000 후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전년도 4월 달엔 이미 10,000원을 돌파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린 자리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업으로서 ICD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ICD의 주요 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지금 3년 연속 적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영업이익 적자가 나왔고, 23년도, 아직 24년도 전체 매출이 나오진 않았으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적자라고 해서 주가가 좀 안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최근 SKC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또는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본다고 해서 3년 연속 적자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자 흐름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CD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적자지만 2025년도 유리기판의 성장세가 점차 가시화되는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턴어라운드되는 기대감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전년도 말 2024년 11월 달에 ICD의 매출의 거의 40% 이상 육박하는 매출의 300억 규모를 제조 장비를,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일단 유리기판 대장주는 SKC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SKC, 전년도에 한미반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SKC와 움직일 수 있는 협력사들이 다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필옵틱스 ICD가 있겠는데, 저는 ICD가 저점에서 올라오는 기업으로서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준의 머니볼은요, 일단 시장의 주요 업종을 분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을 분석을 하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